안녕하세요. 소금바우 채널입니다. 환영하고요. 자, 갑니다. 소금바우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는 이야기는 몽골 이야기입니다. 2017년 겨울에 몽골 더르너고비 아이막이라는 곳에 제가 파견되어서 거기 사람들에게 컴퓨터와 한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몽골 사람들과 살면서 재미난 경험을 했거든요. 그냥 여행이나 한 달 살이 뭐 이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으려고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몽골은 우리나라에서 북쪽으로 한참 가야 있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까지 인천공항에서 900km 정도 되니까요. 비행기로 3시간은 가야 합니다. 몽골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광활한 초원, 징기스칸 그런 거죠. 아시아 대륙의 한가운데 광활한 초원에 끝이 안 보이는 넓은 땅에 양을 키우며 사는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노마드라고 하죠. 이들은 철 따라서 풀을 찾아 이동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몽골에 대한 역사적 기억은 별로 안 좋습니다. 고려시대 때 몽골 침략으로 우리나라가 된통당했었죠. 징기스칸은 강력한 유목민 기마부대를 끌고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광대한 땅을 정복하는 제국을 세웠습니다. 작은 반도에 사는 우리한테는 이 중앙아시아 초원이 동경하는 곳이기도 하죠. 제가 거기에 코이카 단원으로 갔었습니다. 파견 목적은 몽골 교사들에게 컴퓨터를 교육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2017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만 2년 동안 활동했었습니다. 파견지는 몽골에서 삭막하고 험하다는 땅 고비 사막입니다. 정식 명칭은 더르너 고비 아이막. 고비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이막은 우리나라의 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되겠죠. 그리고 더르너는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동고비주 이렇게 되나요? 더르너고비 아이막의 주도 도청 소재지죠. 거기에 생산드라는 도시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라마다 방역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몽골도 물론 국경 봉쇄하고 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이카 단원은 모두 다 철수를 시켰고요. 저는 다행히 그렇게 되기 전에 임기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배운 것들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사는 것하고 다르게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보는 것이 머리를 새롭게 하고 배우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즐거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몽골에는요,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 춤, 노래, 문화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몽골 가서 말을 많이 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너무 한쪽 면만 보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다진한 문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제가 홈페이지에 써서 연재를 했었거든요. 소금바우닷컴이라고 아래에 있는데요. 그걸 보셔도 됩니다. 이제 제 얘기가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몽골에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울란바토르에 2017년 12월 21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동지 때 들어가게 되었나요? 몽골의 겨울. 우리는 몽골에 주로 여름에 여행을 갑니다. 겨울의 몽골은 특히 울란바토르는 상당히 끔찍합니다. 기온이 거의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가고요.
공기 오염도 심각해서 아주 매캐합니다. 몽골 인구가 약 300만 정도 되는데요. 그 절반인 150만 명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도시 가구 난방은 기본적으로 지역 난방입니다. 그러니까 열난방 공장에서 온수를 생산해서 온수관으로 각 가정에 이게 배달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지역 난방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무허가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그 지역 난방이 들어오지 않고요. 그래서 석탄 난로를 떼서 그 난방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대부분이 오래된 중고차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수명 다한 차들이 다 여기로 와서 달립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항상 그 매연에 쩔어 있고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첫날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숙소 현관에 나와서 밖에 나가려고 문을 밀어봤습니다. 그런데 안 밀려요. 바깥에서 찬바람이 그 문을 세게 밀고 있거든요. 문을 힘껏 밀어야 열립니다. 문을 여니까 찬바람이 뭉탱이로 밀려 들어옵니다. 몽골집은 바깥문이 밖으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냐면은 밖은 찬바람, 안에는 따뜻하니까 밖에서 안으로 바람이 밀고 들어가니까 만약에 안쪽으로 열리게 되면은 문이 자주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겨울에는 실내 온도차가 50도가 넘습니다. 밖은 영하 30도 아래, 실내는 영상 25도 이상. 그러니까 안팎의 기압차가 상당히 나는 것이 되죠. 그래서 힘껏 문을 밀고 나가면 공기가 휙 들어오는데 매캐한 공기가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황급히 마스크를 꺼내 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익숙하지만 그때는 버릇이 안 돼서 숨쉬기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야, 이런 데서 2달이나 버텨야 된다.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코이카에서는 외국에 파견되면 수도에서 2달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교육이죠. 현지어,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그때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임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2달 동안 교육받고 그 다음에 몽골 남부 고비 사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가는 고비 사막의 생산드라는 도시입니다. 몽골에서 첫 번째 날은 일단 코이카 사무실에서 입교식을 합니다. 그 환영 행사죠. 그러고 나서 외국 생활의 첫 번째 준비물이 전화죠. 전화를 개통하러 갑니다. 핸드폰을 한국에서 가져왔으니까요. 몽골에서는 몽골 통신사 유심칩만 사서 끼우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통신사 3개가 핸드폰 종류가 다 다릅니다. SK 것을 KT 것으로 못 쓰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거의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통신사들이 주파수를 나누어서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통합으로 하니까 그러한 폐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에 가게 되면 현지 유심칩만 사서 끼우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여행 갈 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인천공항에 가면은 세계 각 나라 유심칩을 빌려주는 업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몽골에는 통신사가 스카이텔, 모비컴, 유니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핸드폰은 010 그리고 뒤에 8자리 번호, 그래서 11자리 전화번호를 쓰잖아요. 몽골은 8자리를 씁니다. 그래서 8809, 4180, 9914, 9515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8로 시작하는 전화는 유니텔 전화입니다. 그리고 9로 시작하는 전화는 스카이텔입니다. 유니텔은 도시에서 개통이 잘 되고 스카이텔은 시골에서 개통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2개의 그 전화 통신국의 전화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통신사끼리는 통화요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2개의 전화번호를 선전을 합니다. 몽골에서는 통신요금이 보통 선불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선불 쿠폰을 사가지고 등록을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15,000 투그릭,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 정도 주고 쿠폰을 사면요,
한 달 동안 30일 5천 니그지. 니그지면 통화초를 나타내는 겁니다. 5천 초 정도 이제 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문자를 150개 할당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신 데이터 단위를 니그지라고 부르거든요. 니그지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단위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지금은 몽골 사람들이 보통 통신 그 단위를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통신 쿠폰을 등록해서 쓰다가 전화 이제 현재 내가 그 통신 단위가 얼마가 남아 있는지, 니그지가 얼마 남아 있는지 그 알아야 되거든요. 요것은 이제 간편 그 통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스타 한번 넣고 311 넣고 우물정자 넣고 통화를 누르면은 현재 니그지가 얼마 남아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충전카드는 전화상 아니더라도 거리 그냥 마트에서 팝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5천 투구릭짜리 충전카드거든요. 이런 것을 그 아무 가게에서나 살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전화 충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그 사용한 이 통화량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쓰면은 한 달 동안 충분히 그 데이터하고 통화하고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그 전화요금은 저렴하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제가 몽골에 그 들어가서 첫 번째 본 그 느낌하고요, 전화 개통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쓴 글을 바탕으로 앞으로 얘기를 쭉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몽골은 우리하고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화적으로는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